오늘은 재판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사무마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신중돈 전 실장을 질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한때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일이었지만 오늘은 손으로 연신 얼굴을 가리기 급급한 딱한 모양새입니다. 신 전 실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던 남모 육군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 수수, 포천시청 8급 공무원으로부터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인사청탁 대가로 4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인쇄업자 이모 씨로부터 국회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 8천만 원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신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나의 정계 진출 꿈을 아는 이 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친교에 의한 금품 수수라는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해당 금액 대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형이 무겁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 공직자 범죄 중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량하다고 강한 어조로 신 전 실장을 질타했습니다. 신 전 실장의 교육 수준과 직위, 경력에 비춰보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자, 미주 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장 출신인 신 전 실장은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1급 공무원인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앞서 1심도 고위공직자로서 공무를 자신의 정계 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신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는 강한 표현까지 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몸가짐과 처신, 상식과 원칙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뉴스 이철규입니다. 재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1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해서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감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등 공판에선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최 씨 딸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을 들러리 세웠는지 여부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재홍 전 한국마사의 승마 감독은 이와 관련 해석하기에 따라 특검에도 이재용 부회장 측에도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잇따라 쏟아내 법정을 달궜습니다.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하는데 정유라만 지원하면 명분이 안 서니 정유라와 다른 분야, 다른 선수들도 지원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박 전 감독의 증언입니다. 삼성은 애초 여러 선수들을 지원하려 했는데 최순실의 장난으로 결과적으로 정유라만 지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삼성에서 분명히 자금 지원을 했을 것 같은데 최순실이 이걸 자기 돈처럼 생각해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걸 막았을 것이라는 것이 박 전 감독의 진술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는 지원한다는 것이 항상 상수였다며 다른 지원은 정유라 1인 지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이 부회장을 압박했습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려 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은 진정 다른 선수를 지원하려 했고 다만 최 씨의 방해로 이런 지원이 실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특검은 삼성이 최 씨를 보고 뇌물을 준 거고 삼성은 결과적으로 최 씨 딸만 지원하게 됐지만 애초에 승마 선수들 지원이라는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애초부터 정유라 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고
최순실 씨의 방해와 강요로 최 씨 딸만 지원하게 된 거라는 게 삼성의 주장입니다. 일개 자연인 최 씨에게 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이 왜 끌려다녔는지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총장이 어제 소임을 다했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지 고민했다며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김 총장 사의 표명을 존중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언론의 주목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조국 민정수석 임명 기자회견입니다. 한 기자가 검찰 수사 지휘는 어떻게? 라고 묻자 단칼에 그런 거 안 한다고 말을 자릅니다.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과의 오찬.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관련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는 말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조 수석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어떤 배경과 의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 전면 또는 우병우 수석 관련 등 부분 재수사를 지시한 것인지 조 수석이 말한 법률 개정 전의 법률이 어떤 법률을 지칭하는지 불과 두어 시간 전 검찰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건지 등 정치권과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조 수석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엔 또 조 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이 지방세 2,1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관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등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조 수석은 모친 체납 사실에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수석은 오늘 오전 6시쯤 자신의 SNS에 짧은 소회와 각오를 올렸습니다.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조 수석의 해당 글은 리트윗이 7,000건이 넘는 등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정수석 임명 이틀째 비판이든 격려든 조국 민정수석에 쏟아지는 정치권과 여론의 뜨거운 관심 자체가 공수처 설치 등 조 수석이 총대를 맨 모양새가 된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의 반증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안팎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인데요. 사실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만 이미 3건이나 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3건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같은 해 8월 대표 발의한 법안,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이렇게 3건입니다. 발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셋 중 가장 먼저 발의된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어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몰래 변론 등 정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을 사건 수임료로 챙겼다. 그런데도 특별검사법이나 특별관찰관법은 검찰 비리 앞에서 무기력했다. 한마디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그나마 있는 특별검사법이나 특별감찰관법도 한계가 있으니 법조비리 등 고위공직자 비리나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독립된 수사기관, 즉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3건의 법안 모두 이런 취지로 공수처 인력과 구성, 공수처장의 자격 요건과 임명 절차 및 임기,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실질적 수사 권한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의 반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고비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조 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검찰개혁을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18대, 19대, 현재 20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뉴스 김효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관련한 내용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로인사이드는 리포트를 한 김효정 기자와 함께 공수처 법안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18대 국회부터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모두 몇 개나 그동안 발의됐었나요? 네, 지금까지 발의됐거나 발의되어 있는 공수처 법안은 모두 10개입니다. 많네요.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공수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14명 의원 이름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8대에 3건, 19대엔 김동철 민주당 의원 등 36명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4건, 이렇게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 모두 7차례, 7건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서랍에서 몇 년 동안 낮잠만 자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20대 국회 들어서도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3건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제 식구들 관련된 거는 감싸기로 일관하고 또 어떨 때는 권력 눈치 보기 수사하고 그러니까는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네. 취지와 명분 모두 좋은데 이게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가 크겠죠? 네,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건데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가급적 안 만들었으면 할 거고요. 또 법안을 발의한 쪽은 야당의 국회 의석도 소수고 또 그런 이유들로 공수처 설치의 취지와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옥이다 이런 논리로 적극 반발한 검찰 등 기득권의 반발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네, 하긴 당장 국회의원만 해도 검찰 출신들이 꽤 있잖아요. 옛날 생각도 해야 되고 친전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일단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제안해온 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공수처 설치가 들어가 있고 한데 이번엔 어떻게 통과될 것 같나요?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국회에서 그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네네. 사실 그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조국 민정수석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네네. 조국 수석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공직 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한상으로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든 일부 수정하든 보강하든 다시 새로 내든 결국 국회 통과 여부는 의원 머릿수. 그러니까 산수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소관 상임위, 법사위부터 좀 짚어볼까요?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모두 17명입니다. 네. 위원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이 가운데 이젠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고 또 공수처 설치에 적극 찬성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까지 하면 8명, 또 공수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까지 더하면 9명. 일단 공수처 설치에 우호적인 법사위 의원들이 9명으로 전체 17명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사회만 보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검찰 출신인 권성동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본회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국회 제적의원 299명의 과반, 그러니까 1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입니다. 네. 여기에 정의당 6석을 더하면 126석, 또 과반인 150석에 24석이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40석이고 바른정당이 20석이니까 이 두 정당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산술적으로 공수처 법안 통과가 사실 크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결국 공수처 설치 여부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 그리고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겠네요. 결국에는 조수석은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6월 전에는 검찰개혁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을 기존 3실 10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하는 등 4실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 산하에 새로 신설된 반부패 비서관에 청와대는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참여했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검 공안 2부장과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박 비서관은 지난 2012년 당시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가 팀장으로 있던 특별수사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지난해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청와대는 박 전 부장검사는 현역 검사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면도날로 불릴 정도로 수사 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반부패 비서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늘 6월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는 오늘부터 22일까지이며 청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으로 국민 누구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군에서 음주를 할 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술을 좋아하는 간부들을 특별 관리하는 등 과도한 통제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지나친 통제는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번 군부대 음주 제한 조치가 해당 부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국방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공군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했다가 얼굴과 목에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A씨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군 측은 A씨가 옷을 입어도 반점이 외부로만이 노출돼 공군 규정상 취형에 해당해 불합격 처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용모에 따라 장교의 리더십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리콜 청문회를 열어 12개 차종 총 23만 8천 대에 대해 강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결함은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현대기아차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했는지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로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